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 이걸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4일에서 8월 8일 즉 이재명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유권자 2,500명, 이 유권자 조사를 많이 했네요. 2,506명.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 기사에 보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재명 국정수행평가 쭉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59.3, 64.6까지 올라갔네요. 또 내려가기 시작했다가 63.3에서 이거 엄청 내려가네. 갑자기 쭉 꺾이죠. 이게 왜 이러냐? 리얼미터가 여러분 약간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지적을 받죠. 리얼미터가.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내려갈까?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추이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그 포인트도 몇 %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이가 중요합니다. 자,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다. 반면 밑에 있는 그래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부정평가네요.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63.3에서 56.5로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31.4에서 38.2로 올라가죠. 왜 이러냐 이거. 왜? 리얼미터 분석은 이렇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 개미들 세금 뜯어가려고 하니까 소액 투자자들 세금 더 뜯어가려고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높여야 된다고 주장한 게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걸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이 내려간다. 또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그 국회의사당 본회의당 안에서의 주식 거래 논란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복절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골 때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정서를 아주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거 이래서 이재명 정권 되겠어? 이런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된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보면은 48.4 한 주 만에 6.1%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선 자동응답 ARS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가 중앙일보뿐만이 아니고 1시간 전부터 지금 모든 언론이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질문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사들에게 이 릴리스가 됐는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장동혁, 김문수 후보 지지율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장동혁, 김문수 지지율이 국힘당 지지층 내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골든 크로스 됐죠. 그럼 장동혁 지지율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문수 지지율은 빠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자, 그러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추이.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63.3에서 56.5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여론의 반응이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민심 위반을 뻔히 보고서도 정권 잡은 지 2달 만에 각종 청구서를 다 들이대고 이때 빨리 챙겨 먹어야 된다.
이때 챙겨 먹지 못하면 갈수록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챙겨 먹지 못한다. 너도 나도 지금 청구서를 들이대는 거예요. 민노총 청구서, 윤미향 청구서, 조국 청구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구서를 본 국민들의 여론이 바로 이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56.5로 떨어지면 50 밑으로 내려가는 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여론이 또 상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떨어지게 돼 있다. 앞으로 여론조사, 뭐 좀 약간 좌파 성향의 뭐 리얼미터나 뭐 한국갤럽 그런 지적을 받는데 여론조사 매주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매주 했잖아, 매주. 그래서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죠. 근데 탄핵 정국 때 몇 프로까지 찍었어요? 공식적으로 52%. 그런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자, 그런데 이 민심 위반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냐? 철회하게 만들었냐? 오늘 조선일보 보면 윤미향 광화문에서 만나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이자는 이거 보고 있으면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안부 할머니들 보조금 삥땅 친 사람이 윤미향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형이. 윤미향 광화문에서 만나요. 아직 결정 난지도 않았는데 지금 특사 사면 복권 됐다는 듯이 버젓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미향이 뭐라고 했느냐? 윤미향이 지난 9일에 그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서 시민단체 집회에도 나가서 공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앞두고 광화문에 앉아 있겠다. 이따가 만나자.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살판 났다 이거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살판 났다 이거죠.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등 시민단체가 연 집회에도 참석해서 연설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주권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이 망친 굴욕적인 한일 과거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한일 과거사를 뭘 망쳤죠? 토착 외구로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 보조금, 후원금 빨아먹은 윤미향이 8.15 특사에 포함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죠. 윤미향 이야기 나오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일본에 있는 주1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차량 지원을 받아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무슨 행사냐 알아봤더니 조총련계가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기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참석도 안 했어요. 조총련은 대한민국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국가 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주1 한국대사관 차량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같은 시기 민단에서 주최한 관동 대지진 관련 추모 행사는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윤미향이는 반국가 세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자가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종북 주사파들 빼고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지율,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여러 명의 8.15 특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국, 윤미향, 조희현은 서울시 교육감에 했던 사람이죠. 화려한 범죄 사면 캐스팅이다. 정치적 사면에 번지는 분노.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국민적인 정서를 자극한 자들이라도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다 풀어주는구나. 다 살려주는구나.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는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 윤미향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최강욱이 같은 경우는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형량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짜 서류 만들어주고 그 가짜 서류로 아들 입학시키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삥땅 치고 이런 막장 거의 양아치 수준의 인사들을 8.15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등을 빼돌려서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비,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 이게 이해가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너도 나도 청구서를 들이대니 친문들도 대거 청구서를 특사 청구서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이 중앙일보 단독 기사 같은데 조국에 이어서 백원우, 윤건영 친문 대거 특사 대상에 올렸다. 윤건영, 최강욱, 윤미향 조국에 이어서 윤건영,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는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이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참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게 특사 명단 보내라고 했더니 뇌물죄 관련 사건으로 4명의 정치인과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과 가족을 보낸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니 얼씨구 좋다. 응?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텔레그램인가요? 문자 찍힌 거 보면 아 이게 다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들 진영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들 명사는 거의 뭐 10여 명 이상이네 보니까. 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삥땅 친 윤미향, 뭐 조국 허위 인턴 발급서 최강욱 등등 뭐 친문 윤건영 뭐 블랙리스트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명단을 딱 손에 들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좀 몇 명 추천하시죠. 4명, 딸랑 4명. 응? 근데 전부 다 뇌물 사건 관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나중에 그 사람들 뭐 특사 안 시켜줘도 됩니다라고 말해봤자 이미 다 판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실패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인 실패죠.
송원석 원내대표의 전략적인 실패인 거예요. 아예 선을 딱 그어버려야 돼요. 아,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판단하에 정치인 사면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민생 관련 자들만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정치 관련 어떤 사건자들도 아니고 뇌물 사건 관련자 4명 명단 넘겨줬더니 나오는 거 보세요. 조국, 윤미향, 뭐 윤건영 뭐 줄줄이 나오잖아요. 줄줄이. 전략적인 실패다. 연합뉴스 보도 보면 이미 민주당 측은 추미애가 윤미향을 벌써 사면시켜야 된다고 이미 8월 10일 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사 대상에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추미애는 윤미향 2심 판결을 내린 마용주 대법관을 직격했습니다. 직격한 내용을 보면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서 기부금품 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 형식 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마용주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윤미향을 유죄로 인정하는 일부 판단을 뒤집고 윤미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지금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이제 될 예정이잖아요. 마용주 대법관을 이런 식으로 직격한다는 거예요. 의회 권력의 폭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8.15 특사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범여권 권력지형 변수될까?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조국 8.15 특사 속내 복잡한 민주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면서 약간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라든지 윤미향이나 윤건영을 지지하는 친문들은 자 이거 빨리 특사 대상으로 넣어주세요. 이번에 다 풀어주세요. 라고 주장하지만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내를 보면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속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조국을 풀어주면 조국 혁신당이 내년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전략을 써서 지난 총선에서 조국당이 10여 명의 국회의원 배지를 만들었죠. 즉 조국이가 복권되어서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경쟁 가능성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이 조국당은 여러분 지금 안철수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이 어디서 돌풍을 일으켰습니까?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즉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대한정당으로 국민의당, 대한정당으로 진보당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의 이야기는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이가 이번에 특사 대상이 돼도 풀려나게 되면 민주당 표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정당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민주당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자기들 말을 잘 듣도록 조금 말 안 듣는 것 같으면 국민의당 심지어 그 진보당도 당선시켜 주잖아요. 호남에서는. 경상도에서 국민의힘 대체할 수 있는 대한정당이 있느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어떤 타성,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영남 지역에서 타성에 적게 만드는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보면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오후 2시 반에 열린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는 당초 12일 날 예정돼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내일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하루 빨리 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 포인트 딱 한 주제를 가지고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조국이를 사면하느냐 마느냐. 지금 조국 사면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부인인 정경심, 그리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이 논의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하루 일찍 땡긴 거 보면, 휴가 갔다 와서 바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바로 땡긴 걸 보면 조국이, 최강욱이, 윤미향이 등등을 사면해 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광복절이, 그것도 이번에 80주년인데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2시 반 국무회의, 지난번 뭐 회의하는 건 생중계하라고 하더니 2시 반 국무회의 한번 생중계해 보시죠. 어떤 사유로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윤미향이를 풀어줘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쪽지 전달한 거, 그건 정말 최대의 전략적인 패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좋은 일 해주는 것처럼 이번에 8.15 특사 명단 좀 주실래요?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저쪽이 많은 숫자를 특사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게 권력을 쥔 집권 여당 세력의 작전이잖아요. 그게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명 덜렁 보냈는데 그게 전부 다 뇌물사건 수수자 관련자들이다.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죠. 전략적인 패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윤미향 등등등등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8.15 특사 이야기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주식 양도세. 어제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당정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윤석열 정권 때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기준을 박았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기로 했는데, 세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사실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나의 세금을 뜯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라고 하는데 주식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뜯기기 시작하면 이건 개미들, 즉 소액 투자자들이 다 뜯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개미들이 좋아하겠어요? 개미들은 개미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액 투자자로 불러야 됩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본인이 분류되어서 세금을 뜯기기 시작하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민심 위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 점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정청래와 이재명은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걸 볼 수 있죠. 조선일보의 오늘 새벽 기사도 보면 주식 양도세 10억 우려라는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에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숙고해 보겠다 이야기죠. 무슨 소리냐? 자, 개미들이든 국민들이든 더 세금을 뜯어내야, 증세를 해야 소비 쿠폰도 날리면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 행태를 벌여갈 수 있지 않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이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정권 아니에요? 지금 소비 쿠폰 13조 날리게 됐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 전쟁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단돈 우리 돈으로 15조 원으로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담 없이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포항제철, 동국제강,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관세 50% 맞으면 장사 못하는 거죠. 신일본 제철이 단돈 15조 원으로 US 스틸을 인수할 때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끼리 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시켜야 된다. 당파 싸움 벌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는 사이 일본은 소리 소문 없이 15조 원 가지고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우리는 13조 원으로 소비 쿠폰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 쿠폰 받아서 쓰셨죠? 그 돈 다 모으면 13조 원, 거기다 플러스 2조 원만 더 했다면 US 스틸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결과, 끔찍한 후폭풍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관세 50% 맞으면 그 장사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포항이라는 도시, 동국제강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거기 근무하는 철강 노동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직이지 뭐, 실직. 데모 했어요, 데모. 데모하면 뭐합니까? 공장이 문 닫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네, 영풍의 입 시작하겠습니다. 정당 해산시킨다는데 국민의힘 자중질환,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사유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번이나 바꿨다. 국민의힘 당시 국회의원 108명 중에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회 표결 불참 유도? 이런 식으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막았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런 사유 때문에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개정안 대표 발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사유로 해산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선관위가 전한길 씨가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 난동을 벌였다. 이래서 오늘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고 전한길 씨에 대한 어떤 징계, 이 부분을 지금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전한길 씨가 왜 그날 배신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근식이가 전한길 씨를 아주 극우 세력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맞대응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한길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당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합동 토론회에서도 조경태 당대표 후보자는 뭐라고 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 윤어게인이 극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리려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다 극우로 몰아버리면 국민의힘 당을 구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 세력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카드를 만지작 그리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야 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극우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 자중질환, 이래서 대한민국 대표 우파 정당 플랫폼인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극우 타령이나 하면서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저 사이비 가짜 세력들을 결판내는 그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전한 야당 세력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힘 플랫폼 세력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라 정당 해산을 하려는 저 세력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